다음은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에는 주요 과목 5개 중에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역사, 그리고 과학, 영어가 있습니다. 역사는 일단 통암기예요.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거 교과서에 밑줄을 쳐야겠죠. 그리고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책을 훑어보면서 밑줄 친 내용은 꼭 외우는 그런 거기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역사는 흐름에 따라서 인물과 사건 위주로 공부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역사는 흘러가는 거니까 이 흐름에 맞도록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거를 누가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트 필기도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 즉석에서 바로 배우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시험 기간에 교과서에 이렇게 밑줄을 쳐놓은 내용을 노트에 깔쌈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공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약간 이렇게 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신다 하는 분들은 연대표를 직접 그려보셔서 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네, 당연히 시험 기간에 책을 보는 거는 당연히 5번 이상은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필기, 노트 필기를 할 때 되게 구조적으로 필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공부를 할 때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 자료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험에 그대로 출제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렇게 보기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 잘 보셔야 해요. 여기에 있는 그 문제집으로는 그냥 같은 출판사과 자습서를 푸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과학입니다. 과학은 이해가 바탕이 되고 여기에다가 암기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왜인지 이유를 알고 과학적 용어들을 많이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언뜻 보면은 과학이 이해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과학적 용어들이 굉장히 또 많고 이게 과학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암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몸 관련된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프론이라던가 이런 게 뭔지 당연히 다 알아두셔야겠죠. 두 번째로 과학은 되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해요. 공부한 개념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품으로써 알 수 있거든요. 문제를 안 풀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품으로써 시험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미리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핵심 개념 위주로 교과서를 정독하는 게 좋아요. 이 교과서를 읽는 거는 저는 7에서 8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들을 한번 직접 그려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인체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눈으로 봐서는 그냥 알겠는데 시험 문제 막상 나오면은 헷갈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익혀보고 쓰면서 이 그림 자체를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학 문제집으로는 O2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것만 풀어도 거의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문제집은 하이탑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과하게 심화들만 다룬 거니까 굳이 풀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좀 과거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하이탑을 풀면은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영어입니다. 영어는 일단 영단어가 기초예요. 영단어를 많이 외워두셔야 되는데 교과서의 한 단원에 나오는 모든 어려운 단어들을 싹 다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 영어 단어가 모든 거의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잘 모르면은 이제 지문에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당연히 시험 성적도 안 나오죠. 성적도. 그러니까 영단을 외워두시고 문법을 한번 노트에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문법이 되게 헷갈리게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문장 구조가 바탕이 되는 곳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는 해석 순서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해석 순서에 맞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법에는 예문도 많이 봐두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냥 개념만 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때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예문들을 알아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 속 대화. 대화에 쓰임 표현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 시험 범위에 묻는 표현들 그리고 추천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에 어떤 문장 구조가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쓰여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문을 외워야 해요. 지문이 이제 단원에서 가장 긴 글이 나오는 걸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외워두셔야 합니다. 외워두는 게 이게 좀 지문이 길다 보니까 통째로 다 암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만 파악하고 그리고 해석을 보면 어떤 문장인지 알 수 있도록 공부를 다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잘 안 외워진다 이러면은 약간 스토리텔링 식으로 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문법이 뭐뭐뭐뭐인데 그래서 요거는 요거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입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딱 시험을 칠 때 머리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입으로 말했던 것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저절로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 기억이 날 수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기 한번 말로 설명하듯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백발백중 내신 콘서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백발백중은 사용해봤는데 내신 콘서트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다른 중요하지 않은 거 기가랑 한문 정보 같은 것들 있죠. 얘네들도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엄청 막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시험 일주 전에 간단하게 책 교과서 여러 번 보면서 A4 용지 하나 크기에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시험 전에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암기를 어느 정도 해두셔야겠죠. 특히 학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제집을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과서에 이렇게 어느 정도 해주시고 학문쌤이 이 내용이 뭔지 말해주시긴 하지만 만약에 수업을 이날 집중이 잘 안 돼서 놓쳤다 하시면은 혼자서 공부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학문이. 그래가지고 문제집 보면서 이 한자의 뜻 그리고 뜻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외워야겠죠? 근데 이 단원 자체의 모든 한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딱 본문에 나오는 한자들만 중요한 한자들만 외워서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대충 끝이 났는데 이제 3주 전부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